이번 영상에서는 크립토 산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의 2024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저는 영상에 등장하는 솔라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고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투자하실 때는 개인이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 투자에서 중요한 수치나 지표를 뽑으라고 한다면 디벨로퍼들에 관련된 수치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결국에 이전까지 꿈꿔오지 못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쓰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빌더들의 노력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멘토십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크립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엑셀레터인 엘리안스에서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크립토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를 바탕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안스는 이미 많은 유명 스타트업을 배출했고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발표하는 리포트는 현재 스타트업 트렌드의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스타트업이 엘리안스 출신이지만 몇 개의 팀을 예로 든다면 밈코인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펌다펀, NFT 트레이딩 플랫폼인 텐서, 디파이 플랫폼인 팬들, 에보 등등 수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전체 리포트 중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더리움 레이어 2를 포함 스타트업이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2014년 상반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출신 크립토 창업자의 비율이 29%로 역대 최적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하반기에 45% 이상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스타트업의 비율은 각각 26%와 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가 여전히 주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은 엘리안스 지원 스타트업의 25%에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원자 감소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SEC, CFTC, 미 재무부의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미국 창업자들이 해외로 이동하거나 AI 같은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로컬 화폐 대신 안전자산으로 사용되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비검열 결제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해당 지역의 스타트업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트를 통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와 USDT의 거래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받아들여질 때 순서가 순차적이지 않고 몇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아프리카에서 잘 받아들여지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특정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안스 지원자들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트렌드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빌딩하고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제품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은 주관적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이 동시에 게임과 NFT 분야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가볍게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NFT 프로젝트의 감소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마 밈코인 강세장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페이먼트 섹터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프라에 집중하는 스타트업이 많고 앱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실제 엘리안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트업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프라 토큰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더 많은 벤처 자본이 인프라에 몰리며 지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의 투자 과잉이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확장성 있는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향후 앱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와 크립토의 결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챗GPT의 등장 이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이미 이 분야가 과대평가의 정점에 가까워졌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AI 프로젝트 중 대부분이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더 흥미로운 AI 크립토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중적 관심이 적어진 디파이 분야는 엘리안스 지원 스타트업 중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섹터라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사용자와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은 몇 안 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안스에 지원한 62%의 크립토 스타트업이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고 아직도 가장 지배적인 생태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솔라나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의 비율은 2022년 하반기에 8%로 떨어졌지만 18%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상당수의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스타트업 지원자의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카닥과 파이코인의 경우 2023년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지원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BNB, 코스모스, 아바란치의 경우는 2022년부터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인 앱토스의 경우 수위 생태계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 지원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블록체인 생태계 중에서 솔라나가 현재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솔라나 기반 스타트업 수는 2022년 하반기에 최저점을 찍었는데 이는 FTX의 붕괴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TX는 솔라나 초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FTX 붕괴 시점에 솔라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팟캐스트에서는 수위의 초창기 빌더들의 60에서 70%가 솔라나 생태계에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솔라나 코인 가격과 솔라나 온체인 지표가 회복되면서 솔라나 스타트업의 수도 점차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솔라나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다수는 사실상 약세장과 FTX 사태 기간도 중 준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텐서, 솔플레어, 펌프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예로 모두 엘리안스 출신들이 솔라나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엘리안스는 현재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구축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은 솔라나는 계속해서 더 많은 스타트업과 사용자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섹터 역시 점점 더 많은 스타트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3년 오디널스의 출시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디널스에 대한 초기 관심은 BRC20, 룬과 같은 NFT를 통해 확산되었고 이후 빗VM과 같은 다양한 비트코인 레이어2 솔루션과 같은 비트코인의 프로그램 가능성을 크게 확장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에서 시작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 생태계로 카피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탈중앙화 거래소, 랜딩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2024년 4월에 최근 반감기 시점을 전후로 정점에 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하나의 스타트업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현재 비트코인에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이 저장되어 있어 이 자산을 보다 생산적이거나 흥미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시장의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너무 앞서 있으며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레이어2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언스 초창기에는 거의 모든 스타트업이 폴리곤을 기반으로 구축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옵티미스트 롤업인 옵티미즘, 베이스, 아비트럼이 꾸준히 인지도를 높이며 지금은 이더리움 레이어2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에 새로 출시된 베이스는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2에 구축하는 스타트업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엘리언스 자체 데이터와 L2Bit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옵티미스트 롤업이 GK 롤업보다 더 나은 것으로 시장에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크넷과 GK 싱크와 같은 GK 롤업에서 인프라와 앱을 구축하는 뛰어난 창업자들도 존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영지식 관련 개발 환경이 개선되거나 이들이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게 된다면 GK 롤업도 더 많은 창업자,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옵티미스트 롤업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폴리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하는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지난 3년간 옵티미스트 롤업에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율 감소는 수년 전 폴리곤이 사실상 이더리움을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실용적인 솔루션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폴리곤은 폴리곤 GK EVM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다른 GK 롤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옵티미스트 롤업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엘리언스 내에서도 코인베이스의 브랜드와 디스트리뷰션 덕분에 베이스가 중요한 레이어2 중 하나가 될 것임을 1년 전에 알았지만 베이스는 엘리언스의 기대를 뛰어넘으며 현재 이더리움 기반 스타트업의 주요 기반 중 하나가 되었고 폴리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다른 팟캐스트에서 솔라나의 수장 아나톨리가 경쟁 상대로 이더리움의 진영에서는 베이스를 선정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베이스가 코인 런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베이스의 코인 런칭은 기존 이더리움 레이어2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크라켄 거래소에서도 자신들만의 레이어2인 잉크를 런칭하면서 레이어2의 경쟁 강도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대표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인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경쟁에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런칭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빌더들이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 가장 큰 시총의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프로젝트와 빌더들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이더리움의 시총을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들이 나누어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더리움 기반 스타트업이 많은 상태지만 다음번 리포트에서는 어떤 레이어1이 더 많은 프로젝트와 빌더들을 유치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상반기 크립토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